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하반기 상승할 수 있는 근거,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보면서 막 욕하고 원망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 뭐 선물하시거나 단기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일 텐데, 보시면 펠레의 저주라고 다들 아시죠?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는 월드컵 우승팀을 예측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그래서 펠레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월드컵 문어라고 아시죠? 남아공 월드컵에서 독일팀 예측해가지고 전부 다 맞춘 문어 파우리, 예, 얘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축구만 했던 펠레가 이 문어보다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인 펠레가. 예. 그리고 일본도 16강에서 문어 한 마리 사와가지고 이거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어도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어는 수산시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1973년에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랑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숭이 수익률이 더 좋았답니다.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보다. 예,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해봤대요. 예, 함정이 뭐였냐면 단기간 수익률만 비교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2회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는데 펀드 매니저가 평균 10.2%로 수익률이 훨씬 좋았답니다. 원숭이는 3.5%였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기적인 예측은 운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전문가라도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건 원숭이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더 공부하고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낫다, 요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얼굴 까놓고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 까놓고 지금 유튜브에서 상승장 없습니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장기간 비트코인은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좀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은 불스텝이니 뭐니 뭐 헛소리 하면서 지금 엄청 빠질 거다, 뭐 상승장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얼굴 없잖아요. 예, 얼굴 까놓고 방송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틀리면 그만 이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얼굴 까놓고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뭐 하락할 거다고 예측하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 전에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전문가들, 뭐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뭐 환경학 전문가 나와가지고 다 비트코인 부정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하락했다가 다시 쭉쭉쭉쭉 올라와서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벙어리 됐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잘못됐냐면요, 지금 유튜브 보면 유튜브 방송하면서 코인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 호칭이 뭐예요? 전부 작가입니다. 그죠? 작가, 그냥 책 쓰면 작가예요. 예. 저도 전자책 하나 썼거든요. 그럼 저도 작가인가요? 아니에요. 뭐 전문가라고 호칭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업자 내놓고 뭐 하나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없으면 뭐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누구누구 작가라고 하는 겁니다. 책 한 권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딱히 전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뭐 트레이딩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정보 습득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오랜 경험을 해왔다, 이것뿐이지 비트코인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사기꾼이 아니에요. 유튜버들은 그냥 관점을 공유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은 운이에요. 운이라서 10번을 공유를 하면 좀 운 좋은 사람은 6번 맞출 거고, 좀 운 나쁜 사람은 뭐 4번 맞출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유튜브 보면서 맨날 틀리냐? 이 사람 잘 맞추네 하고 봤어요. 근데 내가 딱 얘 말 듣고 뭐 팔거나 사거나 하면 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잘 맞췄으니까 이제 틀릴 때 됐거든요. 그러면 얘가 한 2번 연속 틀렸어. 그러면 얘 이제
사기다. 얘 욕하고 딴 유튜브를 찾아봐요. 얘 최근에 잘 맞췄네. 그러면서 얘 따라가봐요. 근데 얘도 최근에 잘 한 세 번 맞췄으니까 또 틀릴 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얘한테 또 두 번 또 두드려 맞아요. 그러고 나면 얘도 병신이었네 이러면서, 근데 그 전에 따라갔던 애가 또 최근에 또 잘 맞췄어. 내가 실수했네. 얘 다시 잘 맞추네. 그럼 또 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추던 사람요, 관점이 계속 정확하게 잘 맞았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좀 틀릴 확률이 많고요. 지금 좀 틀렸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맞을 확률이 좀 많아요. 운이니까. 10번 중에 홀짝 깬또 집으면 뭐 거의 뭐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보면서 막 단기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뉴스 기사 몇 개 뽑아와가지고 그것만 쭉 읽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인사이트가 좀 넓은 것 같은데, 뭔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신규로 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당장 사고 팔고가 아니라 내가 2억, 2억 5천 올해 말 내년 초 보고 들어왔는데 고점이 언제일지는 나는 예측을 못하겠으니까 나보다 그래도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좀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는지 그런 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를 구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깊이가 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 봤다가 저 유튜브 봤다가 얘 잘 맞춘다고 얘 믿었다가 쟤 잘 맞춘다고 쟤 믿었다가 이렇게 하면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인니스에서 딱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것도 제가 8월 8일 날 무료 특강할 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인데 또 오늘 기사가 이렇게 뜨다 보니까 미리 갖고 왔습니다. 8월 8일 날 이제 뭐 강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도 그날 제가 되게 좋은 강의 할 거거든요. 진짜 도움되는 강의 할 거니까 빨리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신청하세요.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무료 특강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저도 무료 특강 한다고 막 이렇게 링크 해놓고 막 이래 했는데 뭐 진짜 뭐 몇 명 안 들어오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할게요. 자,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매달 300억 가량의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다. 자금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포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 국채 바이백을 통해 300억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오바된 거고 조금 오보입니다. 300억까지는 아니고요. 일정을 보시면 8월 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6회에 걸쳐 가지고 국채 환매를 하거든요. 자, 그 국채 환매가 뭐냐면요. 이제 만기가 도래한 국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 정부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걸 사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미국이 사줬다. 그러면 나는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 현금으로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발행되는 국채를 계속 산다고 치면 개인이나 기관이나 새로 그렇게 계속 산다고 치면 국채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은 비싸지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에 투자하는 매력이 조금 감소되겠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줄어들면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조금 이제 자산시장에 정부가 돈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023년 5월에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내년부터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24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국채 바이백이 진행이 되면서 얼만큼 들어왔냐면 5월 달에는 36억, 6월 달에는 37억, 7월 달에는 38억이 들어왔어요. 한 100몇십억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러고 8월 6일부터 이제 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10월 말까지 16번. 근데
요거 국채 환매를 최소 5억에서 20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주마다예요. 매주 20억씩 투입된다고 하면 3개월 동안 16회니까요. 한 360억 맞나요? 16회. 이 32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매,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이야기했던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이거와는 다른 얘기예요. 다르게 이제 통화를 공급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6월 달부터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장사를 해요. 월세를 600만원씩 내고 있던 걸 이제 매달 25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계속 파는 거예요. 정부한테.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국채 판 돈을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없애고 있었다는 거죠. 매달 600억씩. 근데 이걸 250억으로 줄였으니까 이전보다 그게 언제였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2년 3월인가? 6월인가? 요때부터 이제 긴축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600억씩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250억만 소각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돈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던 돈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던 돈을 줄여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9월 금리 인하 한다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25bp 예상했다가 지금은 뭐 50bp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빅스텝 큰 걸음이죠. 25bp는 0.25% 베이비 스텝이고요. 50bp면 0.5%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바로 0.5% 내릴 수도 있다 9월 달에, 요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자산시장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잘 안 죽어요. 주식시장 잘 안 죽습니다. 버티고 올라가요. 왜냐면 개인들은요, 뉴스 보면서 뭐 이런다 저런다 하면 무서워 하지만 세력들은요, 이런 거 진짜 잘 보거든요. 정부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기 침체 때문에 돈 엄청 풀었고, 그리고 이제 엔캐리 청산 뭐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 국채 못 팔도록 미국 정부에서 일본 엄청 압박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 다 아니까 이제 주식 가격 안 가라는 거예요. 세력들도 많이 안 빼는 거예요. 왜냐면 대선 전까지는 이대로 유지해서 어떻게든 지금 정권이 이제 바이든이 이거 유지하면서 가겠구나, 뭐 상승시키겠구나,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빠졌던 건 오만 가지 소문이 막 나면서 그렇게 패닉셀이 나왔던 거고, 지금 상태를 보면 앞으로 계속 돈이 공급이 될 거예요. 자산시장에. 그러면 뭐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어요. 상승하지. 근데 주식 가격은 지금 너무 거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지금 뭐 당장 하락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라. 대선 전까지는 어찌됐든 67K 이상에서 무조건 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해도 67K 위에서는 놓을 거다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죠. 왜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 현 정당이 이제 당선될 확률이 많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가격을 조금 내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트럼프는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뭘 할 수 있냐? 그냥 입으로 막 주절주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건 이게 지금 연준이 민주당 돕는 거다, 대통령 선거 돕는 거다, 그러니까 연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안 하면 이제 파월이 임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기 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만약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파월 너 연임 안 시켜줘. 지금 파월은 2번 연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6년에 임기가 끝나요. 예. 그럼 파월 어디 가겠어요? 월가 가겠죠. 월가 가가지고 뭐 돈 쓸어 담겠죠. 예. 연준 의장으로 있었는데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금융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뭐 72살인가 뭐 71살인가 뭐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장 26년에 뭐 사임하면 한 70세, 74 되잖아요. 그러면 월가 가서 뭐 한 5년, 10년 돈 벌어먹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노후 즐기면 되는 거죠. 굳이 뭐 한 번 더 할 필요 없어요. 예,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모르죠. 뭐 민주당이 이번에 되면 파월이 이제 의장에서 뭐 옐런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생각도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보시면요, 약달러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 지금 달러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이 되면 달러 가치를 조금 내려가도록 만들 거다. 그래서 수출할 때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서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막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건 또 제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도 아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이 이만큼 펌핑할 거 아니고 막 경제가 이만큼 좋을 거 아닌데 지금 현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이 계속 호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계속 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럼 서민들은 월급은 안 오르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엄청 살기 힘들어지고 트럼프를 욕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 달러 발행해야 되고 시장에다가 돈 풀어야 된다. 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기업 경기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힘들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되고 이제 만약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한다, 그럼 이야기하겠죠. 약달러가 좋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측을 저는 하냐,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제 달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산시장에 또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것 같다. 그러면 대선 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냥 대선 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이제 딱 임박했을 때 그때 시장 상황을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엑시트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전쟁 이슈, 중동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요, 토요일 날은 저번에 이제 뭐 4월 달에도 토요일에 공격했으니까 막 토요일에 오늘 임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일요일 되니까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는 또 이스라엘은 아직 뭐 토요일이니까 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월요일 되니까 또 뭐 트럼프가 뭐 오늘 공격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뭐 8월 13일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긴장감 계속 고조되면서 뭐 핵전쟁 날 것처럼 3차 세계대전 날 것처럼 긴장감 엄청 고조됐었는데, 오늘 기사 뜬 걸 보면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서기인 누구누구가 테헤란에 방문해서 이제 하메네이한테 블라디 푸틴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절제된 대응. 예. 이는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본격적인 지역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너무 막 민간인 학살하고 막 진짜 중요 기관 막 폭탄 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조금 절제된 대응을 해라. 이렇게 푸틴이 전달했다고 해요. 어떻게? 비밀 메시지로. 근데 제가 알고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전혀 뭐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찌라시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뜨면서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이란이 공격하고 하면 가격이 한 번 더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언제까지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빠지더라도 금방 회복할 거다. 금방 회복할 거고, 대선 전까지 어찌됐든 버티고 있으면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물렸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다. 어느 정도라도 수익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있거든요. 자신을 좀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다들 힘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은 요러요러하다고 전달 드리려고 오늘 방송 촬영했습니다. 네. 영상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